안정성에 대한 솔루션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그 장비 수명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를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물론 IoT 전력 장비들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거기서 주는 데이터들이 유지 보수 데이터들이 올라와요. 이제 운영 시간과 몇 번 온오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차단기 수명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내가 지금 수명이 이 정도야, 뭐 20% 됐어, 아니면은 뭐 컨택트 웨어가 뭐 90% 달았어라는 정보를 만들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좀 쉽게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판넬 전체에 대한 이 에셋에 대한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어서 이 판넬에 슈나이더가 전기 판넬 만들거든요. 그 판넬들이 다 이렇게 QR 코드가 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QR 코드를 고객이 찍으면, 관리자가 찍으면 그 어플로 연결이 되고 그 어플 안에 이 판넬에 대한 뭐 MCC면은 MCC에 대한 컴포넌트들이 다 쭉 나오고 거기에 대한 뭐 테스트 리포트나 문서나 뭐 이런 사진이나 이런 매뉴얼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또 같은 내가 전기팀이다. 그러면은 같은 전기팀들을 초대를 해서 그 어플을 함께 사용하면서 이 판넬에 대한 뭐 유지보수 계획, 뭐 플랜, 스케줄표 이런 것들도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알람들이 나온 화면이고요. 모바일 앱도 있고 PC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알람을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 판넬에 대한 알람이 떴는데 요런 로그들이 있더라 볼 수 있고 언제 떴더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메인터넌스 요거는 스케줄을 함께 띄우고 있어요. 그 스케줄은 제가 만듭니다. 혹은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는 ACB 같은 경우는 그 스케줄이 내장된 채로 나와요. 그래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뭐 트립 테스트를 하라든지 그런 스케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슈나이더 판넬 아닌데 나 기존 판넬을 가지고 쓸 수 있을까?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어플에 이 판넬을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넬을 디지털라이제이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넬을 등록하고 뭐 시리얼 번호나 아니면 문서나 내가 필요할 때 봐야 하는 뭐 것들 아니면 로그 사진들 이런 것들을 다 업로드할 수가 있고 또 컴포넌트 판넬의 차단기 1번, 2번, 3번 그리고 뭐 MCB들 혹은 모터 컨트롤러라든지 뭐 EOCR이라든지 다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지 이런 알람이 올라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통신이 안 되니까. 그냥 어플에 내가 등록을 해놓고 쓴 거니까. 온프레미스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툴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관리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슈나이더 판넬의 경우는 이제 이게 디폴트 서비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료고요. 네, 요런 것들이 이제 업로드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품, 이 장비에 대한, 이 차단기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뭐 수명 데이터, 유지보수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거죠. 그 데이터가 물론 제품에서 줘야만 하고요. 제품에서 주지 않는데 그러면 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접점이 횟수라든지 운영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트립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아올 수 있잖아요. IoT 장비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내부 로직에 의해서 수명이 계산이 돼서 이제 화면에 띄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는 차단기 기준으로 이게 가능한 차단기들이 나와 있는 리스트고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각 차단기별로 상태, 동작 상태, 건강한지, 잘 운영될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접점 마모율이거든요. 근데 90%네요. 그래서 90%라서 이제 그 다음 트립이 되면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커 에이징은 이제 전체 총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여러 가지 백데이터를 가지고 차단기 나이가 나오는데 주로 볼 수 있는 게 뭐 서머 에이징, 그리고 오퍼레이션 횟수, 그리고 몇 도에서 동작을 했는지 그 적정 가장 오래 잘 쓸 수 있는 온도가 있잖아요. 그 온도에서 몇 시간을 운전을 했는지, 그리고 그 로드가 어느 정도 차단기 용량에서 어느 정도일 때 운전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들로 이제 차단기 나이가 나옵니다. 마치 저희 건강검진하면 신체 나이 계측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레포트로도 볼 수가 있어요. 차단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현장에. 그러면 그 차단기, 그래서 어떤 차단기가 문제인데 뭐 매달 리포트를 낸다거나 확인하는 용도로는 이제 리포트가 가장 좋겠죠. 그래서 스위치보드 1번에 있는 차단기 몇몇몇몇몇 있는데 어떤 거는 지금 크리티컬해.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아. 이렇게 볼 수 있는 레포트도 제공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소프트웨어 툴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화면들이 나올 텐데요. 이 툴의 기준은 그 슈나이더 EPMS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모니터링이죠. 역시 이제 전력 계통을 모니터링을 하는 게 EPMS의 기본인데, 계통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계통 감시 솔루션이고요. 여러 배전반, 분전반, MCC들을 그리고 뭐 UPS나 하모닉 필터 등도 포함된 이런 싱글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제 직관적으로 전통적인 화면이죠. 이 직관적인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뭐 너무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특별히 그냥 계통만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UPS가 주는 지금 예비 가동 범위라든지 이거는 이제 장치에서 주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화면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전력 메터가 주는 파워 팩터나 아니면은 뭐 전력 웨이브폼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로 그 기기의 정보를 모니터링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캐패시터 매니지먼트인데요. 용량을 봐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차단기 용량 봐야겠고요. 그래서 어느 범위에서 어느 로드만큼 움직이고 있는지 봐야겠고요. 그리고 뭐 UPS 제너레이터와 같은 이런 설비의 용량도 봐야겠고요. 그래서 그 용량들이 소프트웨어 툴에서 이렇게 레포트화 돼서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너레이터에 대한 용량 관리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 총 제너레이터 그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지금 월별로 봤네요. 1월, 2월, 3월,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얼만큼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과거 이력까지 나와 있는 레포트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쓸 때는 반드시 예비 전력 테스트가 동작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어, 안 쓰고 있다가 보통 발전기 잘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비상 상황일 때 운행을 할 텐데 그때 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원인들이 주로 이런 원인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품이면 더 좋겠죠.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비 전력 테스트를 지원하는 제품이라면 그 기능을 사용해서 쉽게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이 툴 안에서도 모니터링하기가 쉬울 텐데 그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제품일 경우에는 이제 그 계획을 잘 짜서 사람이 수동으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어쨌든 거쳐야 합니다. 일단 슈나이더 제품 중에 EPSS하고 ATS, UPS 모두 그 예비 전력 테스트가 가능한 제품들로 되어 있고요. 레포트 또한 그 EPMS 소프트웨어 안에서 레포트로 만들어둘 수 있습니다. 이 레포트는 그 규정에 따라서 나와 있고요. 테스트 기준이 그냥 상식으로 살펴보고 간다면 매월 30분 이상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로드 30%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지, 배출가스 온도도 본다고 하고요. 부하 절체가 10초 이내 돼야 한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이 규격에 따라 이 테스트 기준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슈나이더 제품에서 이 기준으로 테스트 리포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력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전력 이벤트 분석 솔루션입니다. 보통 MV단에 PQ메터 총 전력도 확인하고 총 그 전력 계통의 품질도 확인하기 위해서 MV단에 PQ메터를 고성능으로 사용을 하실 텐데 그 메타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보기 좋게 내가 알기 쉽게 표시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툴 안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EPMS 안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그 파워메터 자체 내에도 거의 다른 타사 제품들도 웹서버 기능이 제공이 될 거예요. 혹은 통신으로 그 데이터들을 받아온다든지. 근데 이제 자체 메이커사에서 제공하는 그 툴을 쓰는 경우에는 슈나이더 PQ메터를 쓰고 슈나이더 EPMS를 쓰는 경우에는 이런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이 뭐냐? 그 지금 전압에 대한 파형을, 웨이브폼을 나타낸 화면인데 지금 여기에 이 부분만큼이 파워 퀄리티가 안 좋네요. 이렇게 웨이브폼을 보실 수도 있고 보통 PQ메터 화면 내에서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화면을 이제 그 툴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력 이벤트들이 발생할 텐데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품질 이벤트들이 뭐 세그 스웰, 디스터번트 같은 이벤트들을 그 시점 안에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에서 언제 이만큼 발생했다. 세그 이만큼 발생했다. 또 통신 로스도 잡네요. 통신 로스 이만큼 발생했다. 발생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정보들을 로그를 해서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아까 하단에 나왔던 그 웨이브폼 캡처에 대한 화면이고요. 그 이벤트들이 그 시기 안에 발생이 됐을 때를 리스트화한 화면입니다. 다음으로는 차단기 세팅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차단기 세팅을 보통 설치된 이후에 안 건들거든요. 뭐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준 대로 보호협조 차단이 잘 되어 있다면 다행인데 중간에 차단기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보호협조가 잘 안 되어 있었다거나 했을 때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동작이 되고 나서 알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차단기 교체 이후에 다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차단 세팅 값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슈나이더 차단기들의
타입인데요. 여기서 차단기 세팅을 로컬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통신으로 받아서 리모트에서도 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또한 이 차단기 세팅은 이 전용 어플이 있어서 이 전용 어플 안에서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팅뿐만이 아니라 트립이 됐을 때의 사고 캡처하고 다시 복전할 때 직접 누르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리모트 복전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단기 제품 자체도 IoT 기능으로 원격에서도 제어할 수 있게, 어플에서도 제어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는 거죠. 차단기 데이터를 EPMS에 올렸을 때 볼 수 있는 화면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차단기 세팅 상태가 지금 나오죠. 차단기 트립 곡선이 나오고 여기서 만약에 세팅을 바꾸게 되면 세팅이 변경됐을 때 이 리포트 상에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력 모니터링을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UPS 때 이미 교육 받으셨죠? 전력 품질을 저하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의 원인들이 있고요. 이 품질 이상에 대해서 정의한 그 세마 커브를 보시면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일 때의 범위와 그 나머지 구간들을 이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그 전력 메터에서 오는 그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을 하고 보셔도 되겠지만 더 쉽게 볼 수 있도록끔 여러 가지 대시보드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 EPMS 안에서 제공되는 PQ 대시보드들을 지금 나타낸 화면입니다. 첫 번째는 그 세그스웰에 대한 등급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PQ 이벤트의 임팩트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얼만큼 임팩트가 있었는지, 이 전력에 있었는지가 나오고, 어디에서 많이 나왔는지에 대한 대시보드이고요. 어떤 타입의 이벤트가 가장 많았는지에 대한 파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트렌드 그래프로 표시된 전력 품질에 대한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력 품질을 위해 또 다른 이제 장비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품질을 저하시키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IoT 제품이기 때문에 EPMS에서 그 장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원격으로 전원 차단을 하게끔 해라라는 그 권장사항이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러면 가용성이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악유가 있었는데요. 일반 빌딩이나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전력 차단이나 아니면 제어를 위해 아니면 시퀀스 동작을 위해서 이렇게 제어가 가능한 보통은 전력은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하지만 제어가 가능한 이제 툴도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전용 툴이 있고 또 제어가 함께 가능한 툴이 있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전력 제어가 가능한 제품의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정해진 시퀀스에 따라서 개폐를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구성한 내용입니다.